안녕하세요, 제일입니다. 오늘은 이별이 힘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헤어진 다음 날, 아직 이별이 제대로 실감이 나지 않지만 가슴 한 군데가 뻥 뚫린 듯 공허합니다. 예전에 내 모습으로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내 일부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건 단순한 느낌이 아니에요.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연인과 이별할 때 실제로 나의 일부를 잃어버린다고 말합니다. 이별이 진짜 힘든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심리학자들은 연애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로 자아의 확장을 꼽습니다. 자아 확장이란 새로운 경험이나 지식, 또 관계를 통해 개인의 자아가 확장되는 것을 말해요. 인간은 누구나 자아 확장의 본능이 있거든요. 자아 확장은 특히 연애에 매우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연애를 하는 동안 급격한 자아의 확장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자아의 확장이라는 게 꼭 거창한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애인과 함께한 특별한 경험이나 애인 덕분에 생긴 새로운 취향, 심지어 애인이 소개해준 맛집 하나도 모두 자아 확장에 해당하거든요. 연애를 통해 배우거나 경험한 모든 새로운 것이 자아 확장인 거죠. 이렇게 커플은 서로를 통해 자아를 확장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두 사람의 자아 정체성에는 겹치는 부분이 많아져요. 시간이 갈수록 나를 정의할 때 연인의 존재를 빼고 설명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다가온 이별. 분명 자아 확장은 행복한 연애를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예요. 문제는 두 사람이 헤어질 때입니다. 오랜 기간 연애를 통해 자아 확장을 경험해온 사람에게 이별은 단순히 연인을 잃는 게 아닌 내 자아의 일부를 잃는 걸 의미해요. 말 그대로 나를 잃게 되는 거죠. 자아 확장에 대한 재밌는 실험이 있어요. 최근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 당신은 오늘 어떤 사람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사랑에 빠지기 전보다 더 다양한 표현을 사용해서 자신을 설명해낸다고 해요. 반대로 최근 이별을 경험한 사람에게 같은 질문을 하면 전보다 대답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이별로 인해서 자신의 정체성이 그만큼 흐릿해졌기 때문이에요. 이별 뒤에 찾아온 공허감이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일부를 잃어버린 데에 대한 정서적 반응인 거죠. 이별, 극복하기. 심리학자들은 연인과 헤어진 뒤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자아를 회복하는 걸 꼽습니다. 자아를 회복한다는 건 쉽게 말해서 나다워지는 것을 말해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고 싶었던 일을 하세요. 특히 그동안 연애하느라 마음대로 못했던 게 있다면 이제 그 일을 자유롭게 시도해보세요. 연애하기 전 내 모습을 아는 오랜 친구를 만난다거나 스스로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만드는 것도 좋아요. 이별의 아픔을 잊기 위해서 무작정 바쁘게 생활하거나 정신없이 자신을 혹사하는 것보다는 그와 연애하던 내 모습이 아닌 혼자였을 때의 내 모습을 다시 찾아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방법을 생각하고 실천해보세요. 이별 후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진 사람들의 비결. 영화 연애의 온도에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헤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만나서 잘 될 확률은 3%밖에 안 된대. 나머지 97%는 다시 헤어져. 처음 헤어졌던 거와 똑같은 이유로. 영화를 본 관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한 대사예요. 정말 저 영화 속 대사처럼 다시 잘해보자는 마음으로 헤어진 연인과 재회해도 같은 문제로 헤어지는 게 태반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이별과 재회를 반복하다가 결국 더 큰 상처를 입고 헤어지는 건 재회한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 재회하는 법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재회에도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헤어지고 더 가까워진 사람들.
재회를 잘하는 방법이 궁금했던 네브래스카 링컨 대학 조디 켈라스 박사는 헤어진 연인과 연락하면서 지낸 사람들을 관찰해 봤는데요. 재회한 후 전보다 더 행복한 연애를 하는 커플들은 헤어져 있는 기간 동안 연인과의 관계가 점점 나아졌어요. 다시 사귄 것도 아닌데 말이죠. 엉망진창으로 헤어져 놓고서는 이제 보니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네 라고 다시 호감을 느꼈다는 얘기죠. 뭔가 비법이 있겠죠. 켈라스 박사는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 사람들이 헤어진 기간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3가지 공통점이 발견됐어요. 첫 번째, 마지막 싸움은 꼭 화해했다. 헤어지고 한 달 지났는데 그 사람이 아주 긴 이메일을 보내왔어요. 그때 거짓말해서 미안하다고, 나를 무시한 걸 엄청 후회하고 있다고요.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답장을 해줬어요. 그렇다고 다시 만나게 된 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 이후엔 더 편하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오해한 게 많았더라고요. 연구 참여자 C의 인터뷰 내용이에요. 성공적으로 재회한 사람들은 헤어진 후라도 이별의 계기가 된 마지막 싸움에 대해서는 꼭 오해를 풀고 화해를 했어요. 사과할 건 사과하고 용서할 건 용서했죠. 이별로 이어지는 싸움은 사소하고 평범한 이유로 일어나요. 누가 들으면 그런 걸로 헤어졌다고 싶을 정도로 말이죠. 이별의 진짜 원인은 그 싸움이 아니라 그때까지 쌓아온 불만이나 되풀이된 문제들이죠. 당사자들도 그 싸움은 그저 이별의 방아쇠였을 뿐이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 싸움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거나 화해를 청하지 않죠. 하지만 연구 결과를 살펴보니 재회를 원한다면 그 마지막 싸움은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과제였어요. 인터뷰에 드러난 것처럼 그래야 상대방과의 소통의 장벽이 사라져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거든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절차였죠. 두 번째, 조력자로 역할을 바꿨다. 집안일로 우울해진 날이 있었어요. 전 여친에게 얘기하니까 위로해 주겠다고 집 근처까지 와줬죠. 대화를 하고 나니까 엄청 후련해졌어요. 연인으로서의 관계는 끝났지만 지금은 가장 믿음직한 카운셀러예요. 제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고 어떨 때 힘들어하는지 가족보다 더 잘 알아요. 연구 참가자 K씨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헤어지면 얼굴 보기 참 힘들죠. 오직 연인으로서 만난 사람이라서 연애가 끝나버리면 관계를 이어갈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성공적인 재회를 한 사람들은 좀 달랐어요. 연인이 아닌 다른 존재로서 헤어진 연인과 관계를 이어나갔죠. 연인으로서 만나기 어려워졌으니 다른 존재로 역할을 바꿔서 만난 이유를 다시 만든 거예요. 대부분 앞의 인터뷰처럼 상대방이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상담 파트너가 되어주거나 업무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는 조력자로 역할을 바꾼 거예요. 그렇게 헤어진 연인과 새로운 관계가 되고 나니까 연애할 땐 보지 못했던 서로의 새로운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연락이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대화할 수 있었던 거죠. 여기까지 요약하면 재회의 성공에 더 행복하게 만난 커플들은 헤어져 있던 동안 이별의 계기가 된 갈등은 최대한 빨리 풀었고 연인이 아닌 다른 역할로서 그 사람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줬던 거예요. 어떻게든 관계의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애를 쓴 거죠. 온라인에 돌아다니는 재회에 성공하는 법 같은 글을 보면 절대 먼저 연락하지 말 것, 사과하는 순간 주도권을 뺏긴다 같은 팁이 많이 있는데요. 실제로 재회에 성공하는 법은 정반대였어요. 성공적인 재회를 한 사람들은 애인의 주변에 어떻게든 남아있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바보처럼 징징거리면서 매달린 것도 아니고요. 자신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면서 나에게도 이런 모습도 있다며 자기 가치를 다시 어필해 나갔습니다. 지금까지 이별이 힘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